잘 찍고 있어요. 잘 나오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다가 별거 없으면 다시 쉬어도 돼. 찍고 있죠? 많이 안 움직여도 돼요. 아, 그래요? 선생님 안 따라가도 돼요? 뭐 적당히 하세요. 자, 지금 뭐 할 거냐면은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놔둬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뮤지컬 대본 쓰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네. 아예 안 쓰는데? 뭐 어느 정도 한 조도 있고 안 한 조도 있는데 지금부터 할 거는 어떤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 수 있을지를 강의를 해줄 건데 다른 학교 쌤들도 보시라고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재밌는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드라마나 영화를 예를 들어줄게요. 그래서 뭐 있냐? 최근에 여러분 나도 봤고 여러분도 봤을 만한 영화. 난 W가 뭔지 몰라. 자, 일단은 나는 부산행을 가지고 다른 반에서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부산행을 해도 되고 시크릿 가든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요? 네. 그것도 좀 예를 들어주고요. 또 어떤 반은 7번 방의 선물로도 했고요. 너 뽀뽀는 안 뽀뽀는 안 하고 주변에 좀 넣어줄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소설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의자 돌려서 나 보는 게 나을 거예요.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필기 안 해도 되고, 이거 필기도 다 올려줄 거예요. 태국하고 카페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나리오 쓰는데 부담 없이 하려고 어떻게 하면 쉽게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수행평가도 5점짜리를 넣을 건데, 핀란드식으로 할 거예요. 핀란드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통은 과제 갖고 와서 제출하고 점수 매기고 끝나잖아요. 근데 내가 일단 점수를 매긴 다음에 만점이 안 나오면은 여기 이렇게 고치면 만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하고 줘. 그래서 다시 해와. 그러면 만점 나올 때까지 다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점 나오면 그때 만점으로 기록해주고 이제 뮤지컬 제작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여러분들 변별해가지고 점수 깎는 게 아니라 재밌는 작품을 만들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 재밌게 수업하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배우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이 이론을 알려주는데 여기에서 뭐 걱정할 거 없고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빨간색이고요.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될 것이고 다른 요소까지 해서 5가지 요소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8분 정도 작품에서는 재밌는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영화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문학을 나눠봤을 거예요. 문학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이 중심인지 아닌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엇이 중심인지 아닌지로 문학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뭘로? 사건 갈등. 사건이나 갈등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스토리텔링 장르,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갈래고요. 그런 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시나 뭐 수필 같은 것 경우에는 그런 게 중심이 되지 않아요. 사건이나 갈등이 꼭 뚜렷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사건과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장르가 있고요. 크게 또 2가지가 있는데 하나 소설로 대표되는 서사 장르가 있고 희곡으로 대표되는 극 장르가 있단 말이에요. 극간의 2가지의 차이점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전래동화 한번 아무거나 제목 들어요. 콩쥐팥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콩쥐팥쥐를 예를 들자. 콩쥐팥쥐를 누군가가 들려주기. 예를 들어 할머니가 옛날에 우리 마을에 콩쥐팥쥐가 살았대 라고 하면은 당연히 콩쥐랑 팥쥐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홍주랑 파츠하고 할머니.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서사, 소설과 같은 갈래에서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 드라마나 연극 같은 거 보면은 들려주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나레이션이 있을 때도 있지만 나레이션 굳이 안 넣어도 그냥 직접 보여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에는 들려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보여주면 된다. 이거 차이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는 이야기가 흘러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할 거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서술자의 효과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극갈래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건과 갈등이고 이게 해결되면서 끝난다. 자, 부산행에서 주요 사건은 뭐예요? 자, 좀비가 일어나는 게 주요 사건이지. 자, 꽃보다 남자의 주요 사건은 뭐예요? F4. 기억상실증. 학교에 잘생긴 남자 내가. 학교에 잘생긴 남자를 얻고 싶어. 근데 나는 우리 집안은 별로야. 그럴 수도 있고. 기억상실증이 나면 어떻게 그걸 기억을 복원하지? 문제가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여자애가 말아버려요. 아니야, 여자애 문제 껴. 맞아.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래서 재밌는 좋은 이야기라는 거, 좋은 문학 작품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재밌어야 돼요. 어떤 게 재밌는 거냐? 부산행에서 뭐가 재밌냐? 어떤 부분이? 좀비라는 소재 자체도 재미가 있고 거기에 있는 중간중간에 재밌는 요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감동이나 교훈이 있어야지 사실 좋은 작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억지로 만들면은 되게 식상해져 버리는데 이 그럴듯하게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그걸 감동이라고 그러지. 그 삶에 어떤 교훈이나 배움도 있으면 좋다. 부산행에 어떤 감동이 있나? 감동. 아, 좀비는 빨리 죽여야 된다. 교훈일 수 있죠. 좀비는 뭐 때문에 생겼어요?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가 한번 침투하면은 금방 퍼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게 좀비라는 거 나도 페북에 올렸지만 좀비는 어떤 의인화된 거일 수 있어요.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사건을 최근에 몇 번 겪었잖아요. 뭐 있냐? 약탈.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지. 그래서 뭐 그런 교훈도 있고요. 또 거기에 주인공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왜 죽었어? 딸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빠랑 싸울 때 있어요? 네. 아빠랑 지금 한참 싸울 때인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도 여러분 나이 때 부모님하고 많이 싸웠으니까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많이 싸우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서 처음에 아빠가 겁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지. 이게 일반적인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뭐 아버지와 딸의 사랑이나 뭐 이런 요소들이 감동의 요소가 된다. 이걸 이야기를 전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자, 따라 해보세요. 구체성. 자, 구체적이어야 돼요.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추상적이면은 뭐 추상적인 것도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 그러면 구체성이라는 거는 실제 체험하는 것처럼 해란 말이죠. 체험이라는 건 오감각을 통해서 하는데 마치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거 과일 그러면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과일이라는 것 자체는 세상에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실제 과일들이 있는 거지. 그럼 실제에 가깝게 과일 중에 하나 예를 들어봐라. 예를 들어 사과를 보자. 사과면은 그냥 사과하고 새빨갛게 잘 익은 사과가 씹으니까 아사삭 소리가 나고 과즙이 똑똑 떨어지는데 아주 달콤한 데다가 맛있고 달콤하고 씹는 촉감이 좋고 뭐 이런 오감각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좀비 같은 경우도 보면 막 좀비가 소리내고 뛰어오고 분장 같은 게 진짜 실제같이 구체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일단 실제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구체적일수록 좋은 작품이 된다. 자, 두 번째
대연성. 대연성. 기연성. 그럴듯해야 돼요. 여기 대비되는 용어로 이제 우연성이라고 있는데 보통 좀비 영화들 보면은 어디서 전기톱이 나오고요. 전기톱으로 좀비를 갈아요. 갑자기 샷건이 나오고요. 뭐 온갖 무기들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KTX에 누가 그런 걸 들고 타겠어요. 근데 좀비랑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야구바타가 막 갑자기 막 여러 개 튀어나오면은 그럴듯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왜 야구바타가 있어? 자, 그래서 우연히 야구부 애들이 거기 탔죠. 근데 야구부가 탔다는 걸로 사람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야구부니까 이게 세잖아요. 아, 그러니까 야구바타로 좀비랑 싸우겠구나 예측할 수 있고, 야구바타가 많이 나와도 그 마지막 그 칸을 넘어가가지고 사람들하고 합류하기 직전에 유리문을 딱 잠가버리잖아요. 그 야구부니까 이거 야구바타 갖고 쳐가지고 깨버릴 수가 있는 거지. 일반인들이 그 단단한 강화 유리를 깨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듯한 요소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해결되려면은 그럴듯하게 해결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부산행 안 보신 분들 스포하려고 지금 마지막 스포 안 보신 분 있어요? 마지막에 부산까지 다 와가지고 구조되기 직전에 군인들이 좀비로 오인해가지고 확인 사살하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얘가 뜬금없이 노래를 불러. 근데 그게 진짜 뜬금없이 부르는 노래 같으면은 저거 뭐야? 이렇게 돼. 배트맨 대 슈퍼맨 보는 사람. 배트맨하고 슈퍼맨하고 겁나 싸우다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데요. 왜 화해하느냐면요. 슈퍼맨이 이제 죽기 직전에 배트맨한테 마샬을 살려야 돼. 막 이래. 배트맨이 네가 마샬을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인데. 그러니까 슈퍼맨이 우리 엄마인데? 그래서 엄마 이름이 같다는 걸로 인해서 화해했어요. 그 황당하잖아. 그래서 망했어. 그래서 그럴듯하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여자애가 노래를 부른 이유는 그게 원래 아빠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연습했던 건데 아빠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슬퍼가지고 자동으로 막 노래가 터졌단 말이야. 아빠한테 불러주고 싶었는데 못 불러줬어. 그래서 죽고 나니까 막 혼자 부른단 말이야. 그거 덕분에 사람이라는 게 확인돼서 좀비는 노래를 안 부르잖아요. 좀비는 이러고 부르잖아.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부르는 노래 같으면은 사람들이 재밌게 느끼지 않는데, 그게 노래를 부를 거라는 단서들이 앞에 다 나와요. 그래서 복선이 그럴듯하게 있으면은 이야기가 재미있게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일반성. 이게 한결같아야 되는데 마동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믿음직하고 희생적이죠. 거기서 상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일반된 스토리. 자, 부산으로 가고 있어? 부산으로 가다 갑자기 북성으로 빠지나? 끝까지 부산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부산에 도착해서 끝나. 자, 대구쯤에서 딱 끝나고 부산행 2를 기대하세요. 끝났으면 그러면은 일단은 부산으로 쭉 간단 말이야. 자, 거기서 이제 요거랑 대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함축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일반되게 가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부산행 KTX 열차 406호였습니다. 406호. 세월호가 416이잖아요. 세월호가 4월 16일 날. 그래서 대규모 교통수단을 타고 가다가 몰살당한다는 설정. 자, 그리고 바이러스가 퍼져서 초기 대응에 실패해가지고 전국에 퍼진다는 설정. 메르스. 그리고 사람들이 위험을 떠나서 부산으로 피난 간다는 설정. 6.25 인천 상륙작전, 국제시장 이런 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오니까 밑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도망갈 때도 당시 6.25 당시에도 이런 전송이 있었대잖아요. 자, 모두 다 중공군, 북한군이 다 진압됐으니까 집에서 안심하고 계세요. 라고 하는 도중에
주요 인사들은 다 피난 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죽고 거기서도 공유 엄마 집안에 있다가 결국 좀비한테 습격당해서 전화 받다가 몰려 나왔어. 좀비한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뛰어댕기잖아요. 보이면은 아마 그래서 이제 막 돌아댕기다가 보이면은 유리창도 깨버리잖아. 아니 근데 밖에 있었어.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장면이 보여주지 않고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 공포심을 끌어주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대 이야기는 일관되게 흘러간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주인공 공유가 처음에는 되게 이기적이었다가 점점 이타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건 일관되지 않은 건가? 거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일관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딸을 지키려고 해요. 회사에서 그렇게 이기적이게 했던 것도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했던 거고 사람들하고 협동하는 것이 또 자기 딸을 지키는 데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을 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사실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한결같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변하고 성장하는 것도 그럴듯하게 성장이 이루어진다. 자, 마지막에 완결성. 완결성. 완전히 끝나야 돼요. 중심 사건은 완전히 끝나야 돼요. 그래서 부산에 도착해서 구조된 다음에 끝났죠? 대구에서 끝나서 부산에 툭 그랬으면 사람들 안 봐요. 아, 그 짜증나 막 그거 안 끝났어. 와. 열린 결말 같은 경우는요. 부산에 도착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지 굳이 안 보여줘도 중심 사건은 해결됐으니까 뭐 잘 살겠지 뭐. 자, 그래서 하나의 중심 사건, 여러분들은 8분짜리 뮤지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면 됩니다. 이야기가 길면 중간중간에 몇 가지 사건 넣을 수도 있지만 하나만 제대로 해결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기본 요건인데 지문이에요. 조금 더 고급 기술들 알려주라고 했죠. 자, 좀 더 고급 기술로 가면요. 사건 갈등할 때 뚜렷한 인물 대립을 넣는다. 인물을 대립시켜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그게 뚜렷한 선악 대립으로 가거든요. 선과 악이 대립하는 해서 선이 이기는 게 고전 소설의 구조인데 이제는 주인공도 나쁜 구석이 있고요. 악역들도 착한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악역들도 어떨 땐 되게 매력적이에요. 보면은 그 금잔디 괴롭히는 여자애들 되게 이쁘잖아요. 와, 쌤 취향이구나. 예쁘긴 예쁘잖아? 요즘 나오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그 할리퀸 같은 악역들도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고 나쁜 짓을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인물들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막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자, 그리고 그 인물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성질도 갖고 있고 너희들 아버지가 공유처럼 잘생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딸은 그렇게 사랑하잖아. 응? 그리고 특수한 모습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들은 어떤 개성이 있어요. 일반인들하고 뭔가 다른 면도 갖고 있는데 알고 보면 누군가는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성질이 있지. 자, 그리고 반전이 있으면은 더 재밌어지는데 일단은 호기심을 갖고 예측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뒤집어 버려요. 자, 사람들이 구해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만 살라고 딱 막아놨다든지 사람들이 구해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거기서 반전을 일으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공유가 왜 하필이면 주인공일까 봤더니 공유 때문에 그 회사가 발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친 거잖아. 그게 마지막에 이미 다 예측은 할 수 있어. 초반에 그게 나오거든요. 무슨 바이오 회사 어떻게 살렸다 뭐 이런 게. 반전을 한 개씩 끌어주시면 좋고요. 할 얘기 있어? 얘기해봐. 이러지 말자. 우리 촬영도 하는데 할 얘기 있으면 하고. 뭐. 그냥 두고 사귀세요. 아, 사귀는군요. 좀 예쁜 사랑 하세요. 예쁜 사랑.
촬영 중이라서 한마디 더 하려다 못했어요. 요즘 되게 유행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400만 관객을 넘은. 예쁜 사랑 하세요. 자, 극적 아이러니. 자, 극적 아이러니 뭐냐면은 관객은 알고 인물은 몰라. 여러분은 예고편을 봤기 때문에 그 KTX에 올라탄 여자애가 곧 좀비로 변해서 다 물어뜯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극 속에 나오는 승무원은 그 곧 좀비로 변할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 관객들은 딱 보고 있지. 너 빨리 안 튀면 죽는다. 빨리 튀어라. 그러다가 예상대로 확 물어버리잖아. 그 물고 있는데 오는데도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러고 있어. 빨리 도망 안 가면 니네 다 죽을 건데. 그 관객들 마음에선 야 니네 빨리 도망가야 돼. 이러고 있는데 극 속의 인물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곡성 만든 감독이 전작이 있잖아요. 추격자? 그런 거 보면은 그 관객들은 누가 사이코패스 살인마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납치해서 고문하고 죽이잖아요. 대충 내용은 알죠? 청소년 관람 불가지만. 그거 보면은 여자가 탈출한단 말이에요. 납치돼서 감금돼 있다가 탈출을 해. 그래서 어떤 구멍가게에 피신을 하고 경찰을 부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살인마가 와가지고 그 슈퍼 아줌마한테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슈퍼 아줌마가 그 걔가 살인마라는 것도 모르고 아유 이 동네에 살인마가 산대. 어떤 여자가 도망쳐가지고 지금 저기서 숨어 있어. 경찰 올 때까지만 좀 총각이 와서 여기 좀 지켜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총각이 그래요? 아주머니 망치 있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 망치 있어. 그럼 관객들은 다 알고 있어. 너 때문에 다 죽었다. 그래서 그 예측대로 다 죽이고 간단 말이에요. 관객들은 거기서 마음을 졸이죠. 너 때문에 다 죽을 거야. 입이나 다물고 있어.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아줌마는 입을 다물지 않아요. 이게 극적 아이러니고 그 감독이 나중에 이 효과를 잘 살렸던 감독인데 곡성에서 그걸 한 단계 더 넘어버려요. 곡성 같은 경우는요. 관객도 모르고 인물도 몰라요. 누가 착한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인지 끝까지 몰라. 끝나고 나서도 몰라. 그래서 이 공식에 충실한 다음에 이걸 잘 익히면은 그걸 뛰어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고급 기술이니까 잘 써야지 재밌고 잘못하면 저거 뭐야 이렇게 돼. 마지막에 이제 비극성인데 사람들은 남들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는 잘 안 풀리는 게 더 흥미로워. 금잔디가 거기 친구들이 매우 착한 애들이고 잘 돌봐주고 했으면은 꽃보다 남자가 안 되지. 부산에 좀비 한 마리 딱 발생되자마자 사람들이 그 좀비 다 때려잡아가지고 평화롭게 부산까지 가면은 얘기가 안 되죠. 이럴 때 막장이 되는 거지. 이 중에 한 명이 딱 들어와. 걔가 이제 물려가지고 들어와. 그때 뭐야? 좀비들 나오면 안 돼 하고 나 혼자 여기 문을 딱 잠가버리고 도망가. 그래야지 이야기가 되죠. 마치 그저 나오자마자 내가 이제 마동석처럼 다 때려잡았으면은 얘들아 내가 지켜줄게 하고 다 때려잡았으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안 돼. 뭔가 비극적인 요소가 돼야 되는데 비극이라는 건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론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연극 많이 했거든요. 뭐 오이디푸스나 이런 얘기들이 다 했는데 일단 나쁜 놈이 벌 받으면 불쌍해요? 근데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닌데 벌 받으면은 불쌍해지면은 불행을 당하면은 연민을 느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연민이라는 건 불쌍하게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TX에 탄 사람들이 좀비한테 죽어야 될 만큼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그냥
마지막까지도 엄마 찾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 없으면서 불행을 당할 때 사람들은 불쌍하게 느껴요. 또 하나는 그 불행이 여러분들한테도 닥칠 수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언제나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열차도 타잖아요. 근데 그게 나도 배를 탔는데 수학여행 가다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때 공포를 느껴.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로 일단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요건들을 알아봤는데 이걸 다 넣을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데 좋은 작품들은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사건과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 어떻게 해결될지는 그럴듯하게 곡선이 깔려 있으면 좋아. 뜬금없이 해결되면 저거 뭐야 이렇게 돼. 그리고 당연히 재밌게 해야 되고요. 뭐가 재밌는지는 여러분들끼리 유머 코드는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감동이나 교훈 중에 하나를 뭔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좋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소들 뭐 하나라도 해서 총 5개 요소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갖고 오더라도 나는 그 5개 요소를 그냥 뽑아낼 수 있어. 없으면 그냥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면 재밌는 시나리오 초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뮤지컬에 넣을 수 있는 음악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여러분들이 대략 선정을 하면은 가사 바꾸고 이런 것들을 또 앞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어 수행에 점수 넣는 거는요, 시나리오 초고 작성하는 것까지인데 뒤에 컴퓨터 있죠? 이 자리에서 다 만들고 인쇄까지 하고 나한테 검사 받아서 만점 되면은 그냥 음악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돼요.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더 할 것이고요. 2주 동안만 마무리하시면 모두 다 만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재밌게 뮤지컬 연습하시면 돼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아무 얘기나 줘도요, 여기 다 끼워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망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여기가 전반적으로 되게 부족해. 망하는 작품들은. 그런데 되게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있잖아요.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는 이 중에서 무언가는 굉장히 나쁘지만 무언가는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전만 붙이고 나와가지고 전 남편을 유혹한다 뭐 이런 거는 뭐 개연성이나 이런 거는 떨어지더라도 일단 사건 갈등이 막장이고 하는 짓이 재밌다거나 캐릭터의 매력이 강한다거나 뭐 이런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프린터 어디서 돼요? 프린터 여기 프린터 있어. 네. 저기.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카드들 볼게요. 카드가 다 보이게 펼치세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드 보시면요, 일단은 이 뒷면에 땅이 넓은 거 보시면 결말들이 있어요. 여기서 최악의 결말은 뭐 깨어나 보니 모두 꿈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초딩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쓰는 카드고요. 여기 보시면은 보편적인 이야기의 결말들이 있어요. 결말 카드예요. 엔딩.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대로 가도 되는데 여기서 좀 더 힌트를 얻어가지고 각색을 할 수 있다. 시나리오 초안은 추석 전까지 완성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계속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찬스 카드라고 있어요. 자, 찬스 카드를 보시면은 이야기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변한다거나 사랑에 빠진다거나 뭐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카드들이 있어요. 이걸 적절히 섞어서 쓰시고요. 자, 그림 카드가 80장이 있는데 이 그림 카드들은 전 세계의 재밌는 영화, 드라마, 게임, 소설 등등에서
나오는 요소들, 이야기의 요소들을 빠짐없이 그림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다 있고요. 장소, 직업, 도구, 웬만한 것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 전체를 다 활용하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림에서 일부 요소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만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 카드들을 살펴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놀이가 되게 많거든요. 게임도 많고.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이야기가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풍부해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게임을 한 2주 정도 하고 뒤에 있는 컴퓨터 갖고 워드 작성해가지고 시나리오 만들고 시나리오 완성하는 것까지 추석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잘 참여하면은 좀 올 추석 때까지 하고 아니면 바로 모의고사로 넘어갈게요. 자, 됐습니까? 자,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남은 시간 동안에 카드 살펴보시고 자, 다음 시간에도 올라오세요. 공책 갖고. 자, 이상입니다.